자,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수치 접근 쪽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수치 접근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했었던 내용, 예를 들면 사실은 수식은 이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한 수식이에요. 그래서 AX는 0이라는 거. 그래서 dt분의 dvx 하게 되면 dt분의 dvx 하면 무언가 vx가 콘스탄트하구나. 왜냐하면 dt분의 dvx가 0이기 때문에 vx는 뭔가 콘스탄트할 것이고, 그 콘스탄트한 거는 관성의 법칙 때문에 v0 코사인 세타를 해서 초기 속도가 그냥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dt분의 dx는 vx일 테니 시간에 대해서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니까 이 수식을 갖다 놓고 dt dx를 dt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양쪽 접근하게 되면 이와 같은 수식이 나옵니다. 간단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분 접근의 개념을 알고는 있지만 이걸 잘 활용을 사실은 못하는데, 이런 역학 쪽에서 여러분들이 미분 접근이 이래서 배운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Y는 중력 가속도 G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F는 MA인데, F는 MA, 이쪽은 관성 좌표의 이너셜 코디네이트, 그 다음에 이쪽은 외력, 모든 외력,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쪽은 내가 뭐 지금 위로 올라가는 좌표계, 플러스 좌표계를 Y를 이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는 MAY가 등장할 거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외력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외력은 중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는 밑을 향하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 전부 다 플러스를 해놓은 상태라 이렇게 돼서 AY는 마이너스 G. 다음에는 L을 접근 두 번을 했죠. 그래서 가속도를 알고 있는데 가속도를 접근을 하니까 속도가 나왔고, 속도 나왔고, 속도를 다시 접근을 하니까 VY는 DT분의 DY라 Y에 대한 그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수식들이 어떤 거는 선형이고 어떤 거는 상수이기도 하고, 우리 예제에서는 지금 상수죠. 또 어떤 건 선형, 뭔가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이 있고 또는 비선형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숫자화해서 최종적인 y값, 위치에 대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치 접근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수치 접근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겠고요. 이 편은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좀 역학 쪽에 들어서면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벌이 한 마리 들어와서 되게 좀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이제부터는 어려운 고비는 좀 많이 지나가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역학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약 2주 가까이 얘기를 했다면 이걸 가지고 로봇 다이나믹스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를 보시면요, 테스트 1 로켓.py라고 하는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켓.py를 경로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여기 있고요. 이 edit ex r 스페이스의 로켓,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켓 예제를 쓰시면은요,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것들에 대한 수식들이고요. 예제가 되겠고, 이 로켓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예제를 보시면은 안에 테스트 1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테스트 2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1은 초기 속도 V0를 넣어주면 이 녀석이 동작을 하고요.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로켓 테스트 1 2 쏴주면요. 너무 초기 속도가 작아갖고 로켓을 뜨지를 못했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켓 띄워놨죠. 해주고, 테스트 1에 한 10 정도 넣어볼까요? 로켓이 뜨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로켓.테스트 1에 30
예, 이제 뭔가 이해가 가시죠? 제가 좀 다른 숫자 넣어서 30 정도, 네, 이렇게 떴다가 가라앉게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큰 숫자 넣어보시면은 올라갔다가 중력과 속도 때문에 다시 쿵 하고 떨어지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때 그래프 사용된 결과들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등장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지금 찍어본 건 뭐냐면요, 코드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좋겠고요. 자, 이 테스트 1 예제는 우리가 이 두 줄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를 보시면요, V는 V0 빼기 GT, Y는 V0T 빼기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하는, 우리가 앞서서 얻었던 수식을 그대로 어널리티컬 솔루션을 넣었습니다. 손으로 푼 수식이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맨 처음에 시작하면 Y좌표만 제가 화면에다 그리고 있고요. Y좌표가 시작 하니까 퓨 하고 올라갔다가 최고 지점을 찍은 다음에 점점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뭐 공돌이니까 공학적 지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속도라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dt분의 dy 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근사 형태로 표현을 해놓으면 델타 t분의 델타 y이니, 자, 여기에 x축은 시간축에 해당하겠고요. y축은 y 말 그대로 포지션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분의 세로에 대한 기울기를 보면 그게 속도 v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초기 기울기는 되게 큰데 이만한 기울기를 갖고 있죠. 여기 가서 보면 기울기가 이렇게 누워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어느 지점이 속도가 0이 될까요? 멈췄다 떨어지죠. 델타 t분의 델타 y가 0인 부분, 바로 이 지점이 속도가 0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수식에서 보시면은 V라고 하는 속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V를 제가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렸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가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장선을 긋고 보면 이 부분이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초기의 속도가 100. 제가 지금 숫자 100을 넣었어요. 초기 속도 100을 넣었더니 선형적으로 속도가 감소를 하고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바로 이 지점에서 속도가 0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속도는 처음에는 위로 올라가니까 속도가 플러스 방향으로 되게 높다가 점점 깎여서 속도가 깎이고 점점 작아지다 여기서 멈췄다가 다시 가속이 마이너스 방향 쪽으로 시작이 되죠. 속도가 0이었다가 기울기가 낮다가 기울기가 되게 높아지면서 마지막 속도는 마이너스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이 지점을 통과해서 전부 다 0보다 작은 지점들, 여기는 양수 구간이 나오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손으로 풀어서 우리가 대입을 하게 되면 이런 시뮬레이션이 아주 간단하게 될 수 있고요. 자, 테스트 1과 다르게 이번에는 테스트 2번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2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치 접근을 하는 수식이 되겠고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 아니네. 맞죠. 예. 여기서 먼저 가속도는 g로 알고 있으니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수치 접근을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부호가 비슷해요. 잘 보시면 마이너스 g예요. 왜냐하면 중력과 속도가 마이너스 방향이라. 나온 v를 가지고 다시 y에 대해서 수치 접근해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테스트 2에 100 속도 넣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발사. 얼핏 보기에 완전히 똑같고요. 그래프를 보셔도 이번에는 수식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수치 접근을 했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갔다가 떨어지고 이 부분에서 0 되는 거 똑같은데, 조금 여러분들이 얼핏 보기에 두 개가 똑같아 보이는데요. 뒤에서도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점 주변을 보시면요, 정확하게 0이라는 녀석은 바로 정확하게 여기인데 요만큼의 지금 그림이 안 그려져 있죠.
뭔가 왜 여기에 그림이 안 그려져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겠고요. 요만큼의 딜레이가 있고 한 스텝만큼 여기에 바로 시간 t에 대한 한 스텝 정도가 안 찍혀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수치 적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스텝 정도가 밀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도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고요. 숙제로 나가기도 합니다. 다음은 바로 이 0 부분도 한번 속도에 0이 되는 지점 보세요. 정 가운데에서 아까 관통을 원점을 통과했다면 지금 요만큼 밀려 있습니다. 이거는 요만큼 가야지만 속도가 실제로 0이 돼요. 이건 뭔가 위치보다도 두 스텝이 밀려 있는 이런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치 데이터보다 아까 보셨던 초기 시작하는 위치분은 한 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 녀석은 두 칸 정도 차이가 나고요. 여기에 대한 이유들도 얘기를 뒤에서 해드릴게요. 원래대로 돌아가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요,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느껴보시라고 로켓 그림으로 퓨 하고 발사를 제가 했고요. 자, 이제 원래 보시면 이거는 X축 움직임은 없어요. 그냥 제자리에서 쐈다가 땅으로 떨어지는 예제가 되겠고, 우리가 이거를 앞서의 소식, 앵그리버드 소식은 X가 움직이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X는 하나도 없이 다 지우고 Y에 대해서만 그림을 그려두시면은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 소식은 각도가 세타, 발사하는 각도가 있었는데 지금 위로 쏘고 있으니까 세타는 90도가 되면서 V0 빼기 GT라고 하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걸 또 적분을 하니까 이와 같은 소식이 나와서 여기 코드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1에서는 V0T 빼기 2분의 1 GT 제곱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은 어디서 갖고 왔냐면 아까 앵그리버드 소식이에요. 그래서 초기 속도, 그 다음에 발사 각도에 대한 게 있는데 세타는 90도로 쏴서 그대로 V0 빼기 GT가 됐고요. 그래서 VY 해서 시간은 델타 T만큼 이동을 하고 있어요. 요만큼 가면 얘가 이렇게 그립니다. 이 솔루션은 가장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치 적분 같은 걸 쓰지 않고요. 시간에 대해서 이것들을 전부 다 대입을 해서 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풀려있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풀어서 어널리티컬 솔루션을 얻게 되면 얘들은 가장 완벽한 수식입니다. 얘는 문제가 없고요. 자, 그런데 이제 테스트 2 예제로 가보겠습니다. 로켓.py 역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상한 코드가 있어요. 아까의 수식은 V는 V0 빼기 GT, Y는 V0 T 빼기 0.5 G 곱하기 T 제곱 이런 수식이었는데 이제 여기 있는 수식은 V 빼기 GDT 해서 V가 나왔겠죠. 원래의 V는 V0에서 시작합니다. 초기 속도. 그런데 거기에서 빼기 G 델타 T 해서 새로운 V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는 걔가 다시 여기에 들어가서 V 델타 T, Y를 더해주니까 이제 새로운 Y 좌표가 나옵니다. 아까랑 수식이 달라졌는데 그림이 나오는 게 똑같아요. 이유는 뭐냐? 앞서 것은 이거를 우리가 손으로 적분한 결과이고요. 이 녀석은 수치 적분이라는 기법을 써서 표현한 사례입니다. 자, 이 수치 적분 수식은 어떻게 나왔냐면 초기에 V는 V0로 위로 쐈을 거고요. 앞서 달리 마지막 예제들은 다 제가 초기 속도를 100을 넣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이 수식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A는 마이너스 G,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얘를 적분을 나는 할 줄 몰라. 적분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 A는 dt분의 dv니까 dt분의 dv는 시간 간격이 매우 좁다면 A는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될 수 있어서 소식으로는 델타 v는 마이너스 g 델타 t라고 한 거고요. 델타 t는 얼마인가? 여기 코드에 보시면은 윗줄에 제가 dt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델타 t는 약 0.01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0.01초가 시간 간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소식을 풀어보겠습니다. 델타 v는 현재의 속도 vk하고 미래의 속도 vk 플러스 1, 지금 현재와 미래 한 스텝 뒤를 얘기하고요. 얘네 두 개의 차이가 델타 v고 걔는 마이너스 g 델타 t. 델타 t는 얼마예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0.01입니다. 그럼 새로운 속도 vk 플러스 1은 vk 빼기 g 델타 t 해서 자, vk 플러스 1은 vk 빼기 g 델타 t
라고 하는 요 수식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V를 알고 있으니 이제 새로운 V를 알았잖아요. V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새로운 V를 알았으니 걔는 DT분의 DY,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로 델타 T분의 델타 Y와 유사할 테니 델타 Y는 V 델타 T라고 잡을 수 있겠고 델타 Y는 현재의 좌표 그리고 미래의 좌표, 미래의 좌표 빼기 현재의 좌표라면 바로 V 곱하기 델타 T, 방금 전에 속도 구한 V 델타 T가 되겠습니다. 또 Y는 Y 더하기 V 델타 T 이렇게 됐네요. 어쩌면 이제 좀 잘 보이시겠죠? 여기가 수치 적분 테스트 2가 되겠고요. 여기가 테스트 1, 예, 포뮬라 공식을 그대로 이용한 어널리티컬 손으로 푼 솔루션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이 수식이 여기 들어가 보면요, 얘하고 굉장히 유사한 수식이 등장을 하지만 얘는 적분식이고 얘는 손으로 푼 수식이기 때문에 왼쪽은 수치 적분 수식이고 오른쪽은 손으로 푼 결과입니다. 그래서 수식이 두 개가 다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 보시면은 굉장히 유사한 거의 똑같아 보이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나 약간은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뒤에서 모아가지고 설명도 하고 숙제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앵그리버드를 이제 정말로 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 앵그리버드 예제는 앵그리.py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불러보고 이 녀석을 앵그리버드를 한번 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시면 EX 밑에 RS페이스에 앵그리라고 있죠. 그래서 앵그리 쓰시면 되겠고, 에디트 EX에 RS페이스 제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에디트 EX에 RS페이스에 앵그리. 저는 답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앵그리 앤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실행을 하시면요, 앵그리버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앵그리버드가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는 돼지죠. 그리고 앵그리 앤서 이 안에 펑션들을 제가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숙제를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너무 자세히는 안 보여드리겠고, 테스트 1, 테스트 2, 각도 조정 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돼지를 발사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보여드리면 앵그리 앤서에 여러분들은 그냥 앵그리가 되겠고요. 앵글 해서 30도 각도를 이렇게 바꿔봅니다. 그러면 이제 대포를 쏘기 위한 각도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또 다른 예로 이제 바꿔보시면 50도, 그러면 각도가 조절이 되는 것도 보실 수 있죠. 이제 발사를 해볼게요. 테스트 1, 2로 역시 되어 있고요. 초기 속도, 얘는 좀 속도 많이 주면 안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10 정도의 속도로 발사해 보겠습니다. 발사. 뿅. 시간이 너무 짧아갖고 가다가 지금 말았네요. 시간을 좀 늘려봐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레인지를 100까지만 잡아놨는데 한 500 정도로 각각 늘려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코드가 다 보여서 안 되겠네. 자, 이제 대포를 다시 쏴볼 거고요. 앵글이 앤서의 각도, 앵글은 45도로 한번 해보겠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각도가 45도 각도로 향하고 있고, 이제 발사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1은 앞서하고 똑같아요. 테스트 1은 손으로 푼 어널리티컬 솔루션이고요. 테스트 2는 수치 적분입니다. 속도 10 정도로 해서 발사를 해보겠고요. 발사. 되게 오른쪽에 지금 좌표들을 찍고 있기 때문에 돼지가 날아가는 시간이 좀 느리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땅에 쿵 하고 찍으면 멈추도록 했고요.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치 적분을 해서 돼지를 쏴보겠고요. 앵글이 앤서에 앵글 똑같이 45도 넣은 다음에 이제 발사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2로 발사하면 수치 적분이고요. 그래서 쏴보면 쿵.
속도가 좀 얘가 빨라 보이죠. 예. 예, 이유도 여러분들이 코드 안에서 찾아보시면은 왜 그런지 이유들이 잘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숙제의 목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코드의 일부를 가지시고 다음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지금 이 angry.py 파이썬 코드 안에 보시면은 테스트 1은 매스 이퀘이션, 포뮬라, 우리가 손으로 푸는 어널리티컬 이퀘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중력 가속도, 코사인, 사인. 우리가 초기에 각도를 맞춰놔야 되죠. 앵글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앵글이가 아니라 앵글입니다. 앵글 함수를 호출을 해서 뭐뭐점 앵글을 불러오시고 각도를 뭐 30도, 45도 마음대로 정하시고요. 그럼 얘가 각도가 비틀어지고 그 다음에 테스트 1 호출한 다음에 속도, 초기 속도 V제로 호출하시면 이 녀석이 쭉 날아갑니다. 그래서 코드를 좀 여러분들이 이 3학년 과목에서 로봇공학은 되게 그 목표로 하는 게 아주 사실은 일정합니다. 로봇에 대한 이해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식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수식을 만들어내고 수식을 유도하거나 수식을 배운 다음에 그 수식을 코드화하게 되면 내가 물리적인 현상을 코드화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는 데에도 굉장히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식하고 코드하고 비교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말씀을 항상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로봇의 좌표들이 있는데 이 좌표를 x는 x0, v 코사인 세타 t. x0는 사실 뭐예요? 0이죠. 우리 그냥 원점에서 쏘고 있잖아요.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y는 v0 사인 세타 t 빼기 2분의 gt0. v0는 여기에 입력돼서 들어오고 사인 세타는 앵글 값 GL.DEG라는 곳에 각도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다 써야 되고 사인 코사인 계산하실 때 항상 디그리를 레디안으로 치환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고요. x하고 y에 대한 수식 대입해서 쭉 풀어주시면은 그래픽으로 얘가 퓨 하고 날아가는 장면이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 이제 조금 더 지저분한 몇 가지 코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 dx, dy, 요건 속도들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 왜 여기에 이런 아크탄젠트 2와 같은 게 있냐면 그래픽에서 좀 예쁘게 하기 위해서 돼지를 이렇게 해서 퓨 하고 쏘면, 자,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그냥 돼지 콧구멍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삐뚤어져 있는데 각도가 세타만큼 비틀어졌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트랜스를 시키게 되면 돼지가 계속 이렇게 날아가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예쁘지 않으니까, 보기 안 좋으니까 날아갈 때의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수식에 보면은 dx, dy로 각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돼지의 각도는 델타 x하고 델타 y 이 사이의 각도를 세타로 해서 돼지를 회전을 시켜줍니다. 이때는 삐뚤어진 초기 위치, 날아가는 중간에는 보기 좋으라고 0도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때 델타 y는 성분이 0이기 때문에 돼지가 이렇게 꺾입니다. 그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트랜슬레이션 XY만 정확하게 계산해서 여기다 넣으시면은 돼지가 이렇게 날아갈 것이고, 돼지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날아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돼서 이런 그래픽을 보이라고 트랜슬레이션에다가 추가로 제가 로테이션 추가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 쓰는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익숙하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Y축이 저쪽 방향, 저세상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저세상 쪽을 향하고 있어서 각도는 몇 도만큼 돌려야 될까? Q값, 아크탄젠트 2 써서 델타 X하고 델타 Y를 갖고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저쪽 방향이니까 돼지 로테이션 해줘서 날아가고, 돼지의 각도가 Z값이, 이쪽이 Z, 이게 X니까 X 방향으로 날아가고 G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X하고 Y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Y에다 넣지 않고 G에다가 Y를 넣었어요. 좌표계가 저쪽이 Y, 이게 Z니까 우리는 실제로는 X하고 G 방향으로 포물선 운동을 하도록 한 거라 트랜슬레이션 값은 X, 0, G 이렇게 해서 투입을 한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는 G값이 이 G값이 마이너스로 넘어가게 되면 이 땅 밑으로 꺼지니까 리턴해서 중지시키는 이런 코드입니다. 이제 간단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앞서서 이미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을
무지하게 많이 숙제를 내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편할 거고요. 이번엔 뉴머리컬 인티그럴 수치 적분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xk 플러스 1은 xk 더하기 vx제로 델타 t, vy는 뭐죠? 이 수식들을 이용하시면 앞서 로켓 예제를 하고요. 바로 이 예제를 같이 활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돼지를 발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1은 돼지 잘 발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9-2에서도 코드 그 앵글이라고 하는 코드 드리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수치 적분까지 붙이셔서 테스트 2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X축, Y축으로 이 두 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분 코드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 9-3에서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요. 테스트 1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지금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테스트 1입니다. 즉 포뮬라를 이용한 거고요. 테스트 2가 뉴머리컬 인티그럴 수치 적분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시작할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쭉 가다 보면 포뮬라 쪽은 파란색 이렇게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파란색이. 네, 빨간 거는 뭔가 지금 보시면 이 간격이 일정하게 뒤에 쳐져 있죠. 이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뭐 숙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그대로 베껴서. 근데 수치 적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힌트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고, 이 9-3의 숙제 1은 이 결과를 두 가지로 비교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왜 DT가 이런 DT에 따라서 요 간격들이 생겼는가를 한 번쯤 플롯 찍으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DT를 0.01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이걸 0.05로 하거나 또는 0.001로 하거나 이 DT를 바꾸면 이 간격에 대한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 현상들을 왜 그런지 설명을 하시는 것이 되겠고요. 자, 이유는 뭐냐? 이유는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이런 거를 해보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숨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시겠습니다만, 수치 적분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을 보시면 돼요. V는 V 빼기 G 곱하기 델타 T, Y는 Y 더하기 V 곱하기 델타 T. 처음엔 비슷해 보이지만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의 V는 얼마인가는 바로 전 스텝하고 지금 바로 전 스텝의 값 V하고 G 델타 T를 통해서 현재에서 다음 스텝을 계산하죠. 그 V를. 다음 스텝의 V를 계산한 다음에 그걸 다시 Y를 계산하는 데 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현재 속도는 V가 아니라 그 전 스텝에 해당하는 요 V겠죠.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줄이 해당하는 건 현재 상태에서 다음 스텝의 속도를 계산하는 건데, 다음 스텝의 속도를 가지고 위치에 관련된 거를 계산을 했어요. 그럼 이게 맞는 걸까요? 이런 것들을 가지시고 이 DT라고 하는 여기서 수치 적분을 하게 되면 수치 적분 자체가 델타 T만큼이 한 스텝만큼이 적분을 할 때마다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적분을 2번 하니까 최소한 한 스텝 이상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건 에스티메이션 해서 쓰는 추정치들을 쓰는 것이다 보니 한 스텝 전의 값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올드 값을 써야 되니까 한 스텝이 살짝 느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예제들을 바꿔가시면서 그 간격이 어떤 숫자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힌트 다 드렸고, 실제로 숙제를 하는 데 의미가 있어서 수치 적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적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초기에는 에러가 적어 보이는데 그 에러가 점점 특정한 값 비슷한데 간격들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간격들을 굉장히 크게 해요. 예를 들면 디테일을 1초 이렇게 하면 수치 적분이 안정성이 깨지면서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숙제는 앵그리버드를 가지고 하는 숙제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널리티컬 솔루션, 포뮬러를 가지고 하는 부분과 수치 적분을 갖고 하는 부분, 이 두 가지 사이에 차이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좀 경험을 해보시는 것이 체험 학습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생각들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치 접근을 할 때는요, 이 간격을 좁히면 좁힐수록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좁히면 좁힐수록 대신에 속도는 그 시뮬레이션 하는, 똑같이 내가 1초를 시뮬레이션 하고 싶은데 델타 t가 1ms면 1000번을 연산을 해야 되고요. DT를 0.1초를 잡으면 10번만 하면 되죠. 근데 연산량이, 요 간격을 좁히면 좁힐수록 연산량은 굉장히 늘어나지만 어떻게 했어요? DT를 낮추면 낮출수록 1초만 우리가 계산한다 그러면 DT가 0.01일 때는 100번의 연산을 하는 것이고 0.001일 때는 1000번의 연산을 하니까 똑같은 1초인데, 그죠? 1초를 0.01로 나누면 100 나오고 1초를 0.001로 나누면 1000번 나오잖아요. 연산을 많이 하지만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얘가 좋을까? 얘가 좋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쓰는 dt분의 dv 이와 같은 미분은 우리가 여기서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하는 형태로 어프록시메이션 추정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델타 t가 작으면 작을수록 미분에 가까워지는 것들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델타 t가 작으면 작을수록 정교해지기 때문에 이 녀석이 좋고요. 조금 더 굿 또는 배럴, 그 다음에 이 경우가 조금 더 나쁩니다. 그래서 DT 간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연산량은 증가하지만 굉장히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도 같이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할 일이 많아서 이제 이번 챕터를 어떻게든 빨리빨리 끝내려고 오늘은 작정을 하고 왔고요. 지금 이제 수업도 얼마 안 남아서, 이번 학기도 얼마 안 남아서 빨리빨리 끝내야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동영상 맨날 유튜버가 되려니까 힘드네요. 자, 이번에는 바라고 하는 예제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리지드 바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방금 전에 보셨던 이런 돼지가 날아가는 것들은 포인트 매스라고 불리는, 매스는 매스인데 그냥 수학적인 정의가 점과 같은, 이 녀석이 회전을 하지 않는 녀석이 되겠고요. 점이 한 100km 돼요. 블랙홀처럼. 조톤, 조단위 이런 굉장히 점 하나가 있는데, 점이라고 하면 걔는 수학적으로는 돌릴 수가 없죠. 점을 돌려봐야 점이니까. 그래서 점이라는 포인트 매스라고 하는 컨셉은 회전이 없는 것들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리지드 바라고 하는 얘들 리지드 형태다. 얘들은 리지드 바디다. 리지드 바디, 지난번에 얘기했던 강체가 되겠습니다. 강체는 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포인트 매스는 똑같이 거리 L만큼 갔는데 매스 M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 이제 지난주에 마르고 달트럼 얘기했던 얘는 막대기고 이쪽 축에서 회전하니까 이 중앙에서 회전하는 거 12분의 1 ml 제곱에다 평행축 정리 m 2분의 l의 제곱을 쓰니까 최종 이 부분에서의 회전은 3분의 1 ml 제곱이 나오죠. 네? 여기 잘 써져 있죠. 얘는 센터에서의 이너시아, 바로 여기서 회전할 때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분의 1만큼 가니까 평행축 정리를 써서 결과는 3분의 1 ml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를 돌려보시면 이너시아가 3분의 1 ml 제곱이고 알파 t, 내가 토크 t를 주면 알파가 변화하는 형태겠죠. 자, 여기는 뭐냐, 포인트 매스라서 이 녀석의 이너시아는 얼마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이너시아는 ml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얘기해드린 것처럼 막대기로 모델링을 하면 3분의 1 ml 제곱이에요. 길이도 똑같고 그 다음에 매스도 똑같은데 얘는 매스가 이렇게 퍼져 있고 얘는 매스가 여기만 있기 때문에 모멘트 암이라고 불리는, 되게 이게 더 멀리 있으니까 모든 매스가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이너시아가 더 클 수밖에 없고요. 계산된 결과처럼 3분의 1 ml 제곱, 여기다 ml 제곱입니다. 그러면 3분의 1 ml 제곱, m는 m 상수이고 l도 상수이면 알파는 이제 내가 집어넣은 토크를 토대로 해서 알파를 구할 수 있겠죠. 알파를 구하면 수치 적분해서 오메가를 구할 수 있고, 또 오메가를 구하면 각도 세타를 수치 적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알파를 알면 우리는 오메가를 구할 수 있고, 오메가를 알면 세타를 구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델타 t분의 델타 오메가는 알파일 테니 오메가, 새로운 녀석은 오메가 플러스 알파 델타 t, 이렇게 수치 적분을 하시면은 구할 수가 있겠고요. 새로운 오메가에 대해서 델타 t분의 델타 세타는 오메가 1테니, 지금 여기 나온 오메가 프라임이라고 줬었고요. 델타 세타는 오메가 델타 t로 표현되니까
새로운 세타는 세타 플러스 오메가 델타 t구나. 네, 앞서서 보신 앵그리버드 예제와 똑같습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유, 흔들리지 마라. 여기 일단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중력이 없어요.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보시면요. 이게 방금 전에 다 풀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예제이고 I 알파에다가 내가 토크 주는 거. 매스 MA는 F는 MA, 토크는 I 알파. 이 수식을 대입하는 것 같고요. 자, 중력이 없을 때는 이 문제 너무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세워줘서 이쪽으로 중력이 걸리고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얘는 왜 질량이 여기 걸리고 얘는 왜 여기 걸리냐. 얘는 매스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걸리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얘는 왜 여기에 전부 다 매스가 촘촘히 있는데 여기에 mg가 걸린다고 할까. 무게중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해요. 별 이유가 없어요. 무게중심이 정가운데 있기 때문에 mg는 여기 걸립니다. 자, 그러면 수식 유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 얘기 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칠판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가볼게요. 먼저 좀 여러분들이 쉽게 느끼는 리지드 바디가 항상 어렵게 느끼니까 여기 매스, 거리 L, 각도 세타, 여기 중력 m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쓸 수 있는 수식들은 뭐냐? I 알파는 토크, 모든 토크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에 토크가 걸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림을 제가 그리지 말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문제이고요. 여기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아야 되고, 얘는 관성좌표계, 얘들은 외력. 그래서 그림을 귀찮아도 2번 그립니다. 이게 세타, 그 다음에 여기에 이너시아, I0, 그리고 알파가 걸려 있을 거고, 얘는 매스. 그 다음에 여기는 외력만 있습니다. 외력은 여기에 토크 T가 걸릴 것이고요. 얘는 중력 mg, 거리는 L, 각도는 세타. 이렇게 만듭니다. 이제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꼭 푸셔야 되고요. 이거 이렇게 안 하면요, 많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 역학 관련된 부분에 솔루션을 구할 때 이걸 2개를 이렇게 따라 안 그리면 얘는 잘 모르는구나. 일단 거부감을 갖고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게 채점이 되죠.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너시아는 얼마냐? 거리 L이고 M이니까 얘는 ML 제곱 알파. 간단하다. 그죠? 왼쪽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오른쪽은 보시면은 외부에 걸려있는 외부 외력 또는 외부 토크. 여기는 지금 단위가 토크이니까 토크를 구해야 되겠죠. 토크 T를 내가 이만큼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오른손 법칙. 그래서 토크 T는 나는 플러스 방향으로 주겠다는 얘기네. 이렇게 줬고요. 이게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엔 중력이 있거든요. 중력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고요. 요 지점의 모멘트가 얼마를 유발할까? 모멘트는 또는 토크는 R 크로스 F라고 수식을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거리 곱하기 힘이 들어갑니다. 거리는 얼마? 이 거리를 안 쓰는 이유는 R 크로스 F를 해보시면 이 거리가 아니라 힘의 방향하고 맞아 떨어지는 요 성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길이는 얼마인가? L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힘은 얼마인가? mg가 됩니다. 그런데 방향을 보니까 방향은 이렇게 돌죠. 이쪽 밑으로 향하니까 얘는 이걸 플러스라고 했는데 이렇게 밑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부호는 빼기 부호가 붙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ml 제곱 세타 2닷은 토크 빼기 L 코사인 세타 mg라고 하는 수식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조금 느끼는 바가 좀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어널리티컬 솔루션으로 수학적인 수식으로 풀려고 그러면, 자, 여기는 dt분의 d 세타, dt분의 d 오메가가 되겠죠. 여기가 dt분의 d 오메가라는 수식이 될 거고, 얘를 넘기면 여기는 무언가 d 오메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dt 적분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상수밖에 없으니까 ml 제곱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가 될 텐데, 초기에 각속도가 없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사라져 버리죠. ml 오메가만 남습니다. 여기 토크는 상수니까 토크 t 빼기 L 코사인
현재 상수예요. 상수가 맞을까요? 상수가 맞을까요? 자, 여기 요 부분에서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토크는 그대로 풀려 나오는데, 예, L하고 mg 두 개를 빼내요. L하고 mg 빼내고 나면 코사인 세타의 dt가 나오는데, 이게 과연 상수일까요? 상수가 아쉽게도 아닙니다. 코사인 세타는 세타가 시간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돼서 뚝 떨어지면서 변하겠죠. 그래서 이 세타가 풀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세타에 대한 미분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세타가 적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식을 그냥 손으로 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미분방정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학수학 기초에서 미분방정식 배우시죠. 뭐 세타 도트, 투다, 세타 도트, 그리고 여기가 만약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이 문제 못 풀어요. 손으로 풀기가 어렵죠.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여기가 비선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 간단해 보이는 수식조차도 우리는 손으로 완벽하게 풀 수가 없습니다. 적분을 엄청 잘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치 적분 기법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요 모델링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그냥 손으로 안 풀리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이 녀석은 방금 전에 제가 모델링해서 I0 알파가 I0가 ML0 알파 토크 빼기 M0 코사인 세타 다 됐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 부분도 되게 쉽습니다. 여기는 이너셜만 계산하면 되겠죠. 이너셜 얼마? 3분의 1 ML0 강체라서 3분의 1 ML0 알파고, 토크는 얼마? 플러스 토크. 자, 그 다음에는 여기는 거리 L에서 MG가 내려가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2분의 L에서 mg가 걸려있죠. 그래서 2분의 L 코사인 세타의 mg입니다. 수식이 바뀌었죠. 얘도 코사인 세타와 여기에 세타에 두 번 미분한 게 있기 때문에 미분방정식이라 그냥 적분이 안 됩니다. 얘들만 해도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손으로 못 풀어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미분 적분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미분 적분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많은 수식들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들로 동작을 합니다만, 사실 조금만 벗어나기 시작을 하면 미분은 어느 거든지 가능한데 적분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대부분 다 미분 방정식이 너무 복잡해서 풀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푸는 것들을 위해서 되게 두꺼운 공학 수학들을 배우는 거고요. 제 방에 지금 책이 잘 안 보이네. 예, 이게 저의 옛날 책인데, 예, 제가 대학교 때 배웠던, 예, 공학수학 책입니다. 두께 이만하죠. 예, 여기에 두께가 안 느껴지면 항상 담배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공학수학 책들을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워낙에 배워야 되는 게 많고 그다음에 풀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미분방정식도 종류가 너무나 많지만, 굳이 이거를 공학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가? 안 풀어도 되고 수치 적분을 써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치 적분은 시뮬레이션하고 프로그래밍하고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뉴머리컬 인티그럴, 이런 방법들을, 지금 알파를 알고 있으면 오메가를 알 수 있고, 오메가를 알면 여기다 대입해서 각도를 알 수 있는 두 번의 수치 적분을 해서 위치 문제들을 찾는 아주 간단한 오일러 형태의 인티그럴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이 뉴머리컬 인티그럴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 여기는 되게 간단한 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수식들의 에러들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하는 것들이 우스꽝스럽게도 2000년대 초까지 박사과정 논문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방법론 자체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쓰여오던 방법이고요. 근데 수치 접근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좀 바보 같은 일이었죠. 옛날에 2000년대 초에는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박사학위 논문도 받고 했습니다만 요새는 이런 방법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되게 유명한 몇 가지 방법들이 있고 2002년 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수치 적분을 다른 형태로 해결해서 옵티말 기법들로 바꾸고 임피던스
임피던스 모델들 추가해서 하는 형태들을 봤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이 오일러 적분이라고 하는 이 형태들 아주 간단한 것만 다뤄보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또 장소리를 하고 있네. 자, 그래서 여기서 따로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바.py라고 하는 예제를 돌려보시면은 그 안에는 바로 이 리지드 바디 형태가 있고요. 바는 막대기를 뜻하죠. 하드 먹고 나면 무슨 바 덥다. 그 막대기이기 때문에 바라고 표현되어 있고 포인트 매스라서 P 매스라고 해서 두 가지 함수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돌려보시면은 이 녀석들의 거동이 나옵니다. 얘네 두 개는 똑같지가 않죠. 얘네 두 개는 전부 다 수치 적분을 쓰고 있는 것이고 바와 포인트 매스가 있어서 그림 보시면은 바는 파란색이고 빨간색은 포인트 매스입니다. 그래서 바는 중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흔들리겠죠.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녀석은 각도 0도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땅 하고 놓으면 이제 자유낙하를 하겠죠. 그래서 진자 운동들을 할 것이고요. 이 진자 운동을 하는데 보시면은 빨간색이 조금 더 어때요? 빨간색 포인트 매스가 어때요? 조금 더 느릿느릿하죠. 그리고 바가 조금 더 빠른 주파수로 흔들립니다. 이상하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고요. 바가 좀 더 속도가 빠르게 흔들리는 주기가 빠른 거죠. 그 다음에 포인트 매스는 조금 더 느릿 움직입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이미 다 답이 나와 있고요. 이너시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너시아가 3분의 1 ml 제곱이고 여기는 ml 제곱이다 보니 이너시아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너시아는 회전하는 부분에 따지는 관성 모멘트니까 질량이 크면 어떻겠어요? 여기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스프링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질량이 이렇게 매달려 있고 흔들흔들 하는데 이 질량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또는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질량이 작으면 흔들리는 게 빠르고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붕 하고 흔들리겠죠. 바로 주파수라고 하는 컨셉들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고요. 이너시아가 크기 때문에 이 녀석은 느릿느릿한 주파수를 보여주고 있고 얘는 얘 대비 이너시아가 작기 때문에 빠르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너시아가 작으면 작을수록 옛날 이 예제 얘기할 때마다 제가 되게 재밌는 예제라고 생각해서 똑같은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디즈니 예전 담비 이런 정말 아주 옛날 영화들을 보시면은 곰돌이가 나오면 음악이 어떻게 나오나요? 그때 다 오케스트라로 했습니다만 곰돌이가 나오면은 대부분 첼로급들이 움직이면서 이런 소리를 내죠. 음악하고 딱 1:1 매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곰돌이는 질량이 크기 때문에 곰이 쿵쿵 하고 움직이면 주파수가 느리죠. 쿵쿵쿵쿵 그죠? 그래서 주파수 단위를 되게 느리게 잡아서 음향으로도 효과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갑자기 조그만 새 뿅뿅뿅뿅 요런 애들이 나오면 피콜로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바이올린이라든가 또는 피리들 이것들을 이용해서 뿅뿅뿅뿅뿅 주파수가 되게 높죠. 그래서 주파수가 높으니까 빨랑빨랑 움직이는 느낌을 주도록 설계를 한 겁니다. 예전이지만 음악을 토대로 해서 무게감이라든가 공포감들, 그 다음에 경쾌함, 저주파는 좀 더 무겁고 공포감이 느껴지지만 고주파 사운드들은 공포감이 잘 안 느껴지죠. 되게 쾌활하고 발랄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포 영화들 보시면은 밑에 저주파 단위로 되게 천천히 음악들이 밑에 깔려는 이유는 공포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포인트 매스가 바보다 일단 무겁다. 매스는 똑같은데 이너시아 관점에서 무겁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얘는 회전이기 때문에 이너시아를 갖고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매스가 똑같더라도 반지름이 멀면 멀수록 이너시아가 커져서 포인트 매스가 이 바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고요. 바의 이너시아가 훨씬 더 작습니다. 3분의 1 ml 제곱, 얘는 ml 제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너시아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더라 라고 하는 성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홈워크 10까지 설명을 잠깐 드리고 멈췄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D 컨트롤 이미 여러분들이 배우셨기 때문에 각도를 지금 얘가 이렇게 0도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얘를 세워서 90도가 되도록 PD 컨트롤을 직접 걸어 보십시오. 그래서 PD 컨트롤에 우리는 이제 토크를 알면 앞서서 보시면요, 얘네들이 이렇게 자연악화하게 되어 있는데, 자연악화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력에 걸려서 그렇고요. 근데 이때의 예제들 자연악화는 토크를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력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 토크를 계산해서 뭔가 넣으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고 각도를 맞춰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부분을 PD 컨트롤러를 써서 토크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PD 컨트롤러 대체를 해보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써져 있죠. KP, KD, 세타 디자이어는 90도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맨날 90도만 해갖고 오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 다음에 걔를 10도와 20도에 대해서도 컨트롤을 해보세요. 컨트롤을 90도도 해보지만 10도나 20도에도 해보시고, 대신에 그때 개인 값들은 일정하게 90도용 따로 하고 10도용 따로 하고 하지 마시고 하나의 개인을 넣은 다음에 90도도 되고 10도, 20도도 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90도를 갈 때에 가게 하는 개인 값과 그걸 여기에도 대입을 해보시면 10도, 20도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내가 개인 세팅을 해서 90도를 이렇게 딱 가 있는데, 자, 이 개인을 가지고 10도를 가라 하면 10도 근처를 잘 못 가요. 이 현상들도 한번 느껴보시고 왜 그런지도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동영상에 있어서 예제 보시겠어요? 90도 가라 했는데 지금 뭐 대충 튜닝 해가지고 90도 근처에 흘러 들어가죠. 3초, 4초, 한 5초 정도 되니까 지금 90도 근처에 가서 이렇게 멈췄죠. 약간의 에러는 여러분들 뭐 크게 제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90도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렇게 출렁이면서 90도에서 이렇게 딱 멈춰 있게 컨트롤들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매스 가지고 하는 경우 조금 더 무거워질 거고요. 제어를 해보시면 제가 재밌으라고 여기 돼지를 매달아 놨고요. 90도 근처 가는데 아까보다 좀 느릿느릿하죠. 느릿느릿한 거는 시스템 다이나믹스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PD 컨트롤을 쓰고 있기 때문에 KP, KD 개인값 튜닝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무거운 녀석에 대해서, 지금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개인값을 얘를 조금 더 높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의 예제 바 예제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 매스인 경우 얘들일 때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전부 다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되게 좋은 세타 D는 90도일 때, 세타 D는 50도일 때에 대해서 각각 여러분들이 최고로 좋다라고 판단하는 PD 컨트롤의 개인 값들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해보시면 개인 값은 뭐 0점대나 뭐 1이나 2 주는 줄 알았는데 되게 크게 줘야 되네 하는 생각들 많이 드실 거고요. 그래서 이 중력하고 관련된 것들이 저희 여기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만 많은 시스템 제어를 하시는, 시스템 제어하는 입장에서 보면 중력이라고 하는 요소들은 굉장히 저주와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중력 때문에 굉장히 조금 곤혹스러운 개인값도 되게 많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90도 가서 잘 안 멈추고 또는 50도 가서 잘 안 멈추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고요. 앞서 제가 얘기 드린 대로 90도 가도록 튜닝을 한 다음에 50도 모델에다 대입을 해보면, 그러니까 똑같은 여기서 나온 KP, KD 게인을 여기다 놓고 50도에 대해서 컨트롤을 해보시면 오히려 제어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유는 앞서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아까 컨트롤 10도나 20도 이럴 때도 테스트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만 봐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는 90도는 세워야 되는데 50도가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십니다만, 실제로 보시면 결과만 보더라도요, 이때가 더 결과가 좋고 이때가 훨씬 나쁩니다. 중력이 갖고 있는 이유를 항상 여러분들은 90도 세우는 게 더 어렵지 않나? 라고 많이 착각들을 하는데 오히려 90도가 제일 쉽고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해보시면서 케이스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뭐 잔뜩 설명들 했네요. 90도일 때, 50도일 때, 20도일 때, 143도일 때 각각 테스트 해보시면은 어떤 게 얘들을 전부 다 좋게 하는 개인 값들을 잘 찾아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50분 넘어가고 있어서. 예.